자, 오늘은 약간 좀 기술적 분석에 관련된 것들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케이스를 들고 와서 여러분들이 자주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럴 때 뭘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뭔가 이 당한다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그렇게 안 당할 수 있었는데 뭔가 본인이 애초에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도 꽤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뭐가 좀 잘못된 점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의 케이스를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예시로 가져온 종목이 PSK 홀딩스라는 이 종목인데요. 뭐 그냥 이런 매매를 뭐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박스 매매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상황 설정을 한번 해서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 박스를 보고서요. 12,000원에서 14,000원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 차트상에서는 좀 좁은 영역인데, 여기 박스를 좀 공략을 한번 해보자. 보니까 최근에 뭐 이런 흐름이 있었고, 여기서도 좀 이렇게 뭔가 좀 지지되는, 아랫골이 달면서 지지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생기고, 그래서 12,000원 완전 바닥은 아니지만 대충 여기쯤에서 막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여기서부터 매수를 시작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한 번에 몰빵 들어갔을 수도 있고, 이건 사실 이제 보는 분들마다 하는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딱 말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공략해서 들어갔는데 12,000원 정도 이제 조금 윗부분을 공략해서 들어갔는데, 이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보니까 올라가는 것 같아서 좀 수익권에도 좀 들어갔다가 이제 목표점을 좀 여기 위에 부분까지 봤겠죠. 박스를 14,000원까지 봤으니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락을 하기 시작하더니 음봉이 계속 뜨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락이 계속되고, 제가 최초에 봤던 이 12,000원 부분은 그냥 애초에 깨버린 상황이고, 이렇게 될 때 일단 이제 주식하는 분들이 이거 왜 이렇게 계속 음봉만 뜨지? 시장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 뭐 특별히 나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봤던 이 12,000원을 깨서 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계속 더 물타야 되나? 이런 고민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정도로 이제 주식을 하는 분들한테 좀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되게 있을 법한 이야기의 케이스네요. 네네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러겠지만 이런 케이스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최초의 자신의 행동이 이러한 후폭풍, 그러니까 나비 효과를 야기시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12,000원, 14,000원 이 박스 설정이, 글쎄요,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별로였어요. 그냥 그림으로 잡은 거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좀 되게 그거죠. 원트가 많이 들어가 있죠. 12,000원 지지되라. 왜냐면 지금 내가 이거를 여기 이쯤에서 봤는데 12,000원쯤에서 지지 될 수 있겠나? 되라. 막 그러다가 될 것 같아. 막 그런 생각에 스스로가 좀 그린 그런 케이스겠죠. 네, 12,000원이 대표적으로 그림의 지지라고 생각은 하고요. 한번 요렇게 볼까요? 이 박스를 잡아 들어갈 때 12,000원, 14,000원이 왜 그림인지를 보게 되면은, 일단 조금 쉽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좀 쉽게 가볼게요. 여기서 8,000원 정도부터 대략 15,000원 정도까지 큰 흐름은 여기서 다 나왔어요. 수급도 이 안에서 꽤 나왔습니다. 수급이 꽤 나왔지만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되게 강하게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염두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박스를 나눌 때 중간중간에 12,000원보다는 몇 번 지지받았었던 구간들이 있잖아요. 이것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안에서 이뤄진다라기보다는 이 밑에 부분을 염두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게 11,000원이 될 수도 있고 10,000원이 될 수도 있고 이 사이가 될 수도 있고, 어딘진 모르겠지만 여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12,000원도 당연히 어떤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겠죠. 없진 않은데, 근데 거기서 무조건 걸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매수 행위를 하고 12,000원, 14,000원 박스로 봤다는 거, 이거 자체는 조금 성급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이거 잠깐 지우면, 이런 상황에서 이거 쌍바닥이네? 뭐 여기서 보면 이제 바닥 뭐 이런 느낌으로, 물론 이제 막 완전 바닥은 아니겠지만 요 좁은 흐름에서는 쌍바닥이네? 이런 생각을
할만해서 또 이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또 이제 몇 번씩 이렇게 바닥 지지하는 그런 아래 꼬리가 이렇게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원투라고 딱 선 그어도 될 것 같아요. 쌍바닥도 아니고. 자, 그럼 이제 뭐 쌍바닥이라는 거는 그럼 도대체 어떤 건지, 뭐 아래 꼬리로 약간 이렇게 뭐 치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 같은 거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지, 이런 좀 구체적인 게 좀 궁금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왜 그냥 원트라고 하는 건지 이유를 좀 알고 싶은 거겠죠. 의미가 전혀 없는 곳에 감정적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그런 거고요. 이게 쌍바닥은 말 그대로 여기는 아까 질문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바닥은 아니지만 쌍바닥 같기도 하고 바닥이 아니니까 쌍바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쌍바닥이 굳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여기서 그냥 이런 식의 흐름이라면은 쌍바닥으로 볼 가능성이라도 있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바닥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높은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쌍바닥하고는 전혀 어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바를 계속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나 이거 계속 바닥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걸 쌍바닥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막 그걸 열심히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에너지 소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닌 거는 그냥 아니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좀 성장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질문을 이어가면, 여기랑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를 좀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계속 음봉이 내려가면서 이제 요쯤까지는 왔어요. 또 좀 있으면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확률은 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저희가 말했던 판단력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내가 어쨌든 뭔가 잘못 판단해서 이런 상황을 만났어. 근데 이 막상 이런 일이 이렇게 막 닥치면, 요쯤에 왔을 때 내가 물을 좀 일부를 타야 되나?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가 이제 머지 않았으니까 10,000원 정도 부근까지, 1,500원이죠. 1,500원 부근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건가? 지금 이런 상황은 뭐지? 거래량도 없고 그냥 계속 음봉망이 이렇게 깔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뭐 따지고 보면 요 아래까지 떨어질 공간은 되게 많이 남아있고, 그럼 나는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여기 이제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요? 그냥 바로 먼저 답변 드리게 되면은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해당 종목은 대세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한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기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큰 파동 나오면서 조정 눌림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눌림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조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흐름 안에서의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추세에서 꾸준하게 왔었단 말이에요.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조금씩 저점을 높여간다. 이런 것들을 대세 상승 흐름에서 자주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임팩트 없는 거래량으로 상승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종목의 성질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하락할 때는 얘가 이렇게 상승을 해왔었던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점점 깨고 내려가면서 계단식 하락하는 대세 하락의 국면에 충분히 들어설 수 있습니다.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은요 거의 같은 말이에요. 같은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여기서 눌림목이 기가 막히게 나오고 이렇게 반등 나와주는 그런 스타일의 종목으로 보지 않는 게 조금 더 대응에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라는 질문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냐에 따라서 선택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심지어 저는 그럴 것 같으면 손절하고 싶은데요 라는 생각이 강하신 분들은 손절을 해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자신이 그 생각이 강하다면 해야죠. 하지만 그 손절로 피해가는 그런 행동이 계좌에 계속 쌓이게 되면은 계좌에 좋지는 않습니다. 손절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도망가는 습관이 반복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계좌에서 수익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자신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저는 이제 원희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알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가 먼저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그걸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하고 있거든요. 주식을 내가 잘 골랐으니까 이게 올라가겠지,
왜 떨어지지? 잘 골랐는데? 이런 뭐 후회와 번민 속에서 주식을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자기 진단이 먼저 필요하다는 말씀이실 것 같은데, 대부분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요, 이걸로 손해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손절은 진짜 어쩔 수 없이 한다 막 이런 느낌이지, 결국엔 이게 지금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 아닌가 이걸 물어보는 거기도 하고, 이제 막상 들어보면은 또 이게 대세 하락이긴 하지만 여기가 바닥이 아니라면 뭔가 좀 바닥은 있을 것 같고, 그럼 바닥이 어딘지 좀 알고 나면 거기서 물을 타든 뭘 하든 해가지고 좀 살아나고 싶고 막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네, 예지력을 갖고 싶다라는 거죠. 물론 종토방 같은 데서도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이 물어보시는데, 형들 이거 바닥 어디야? 어니스트 형 이거 바닥 어디예요? 뭐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뭐 말해줄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나요? 바닥까지 기다릴 각오는 돼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라면? 네, 답이 없는 질문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알 수 없다라는 거는 어떤 나중에 상황이 되면 알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흘러가는 흐름을 계속 보다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바닥에 점을 잡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미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구나 정도는 알 수는 있죠. 그리고 그 흐름과 현상을 이 종목이 보여줄 수는 있겠죠. 뭐 그게 어떤 모습인데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대표적으로 쭉 하락하다가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횡보하다가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성은 이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의 흐름을 그때 가서 좀 잘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빠지다가 막 몇 주 동안 기다렸어요. 횡보하는 걸 봤어요. 관찰했어. 그래서 바닥 같아서 뭔가를 이제 물타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더 빠지면 이건 바닥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 네. 그러면 또 이제 기다렸다가 진짜 바닥은 무엇인가 하면서 또 기다리고 횡보하네? 또 물 탔어요. 더. 근데 더 빠졌어. 그럼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게 되면 본인이 베팅하고 있는 게 여기도 바닥 같아서 매수했고, 여기도 바닥 같아서 매수했고, 여기도 바닥 같아서 매수했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예요. 나는 바닥을 잘못 진단해서 실패한 사람이고, 어니스트는 왠지 바닥을 잘 진단해서 주식을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는 답이 없고 그 바닥 같아서 들어간다라는 생각 자체가 틀려먹었다, 이 얘기이실까요? 네. 자, 그러면은 뭘 보고 들어가야 될까요? 주식이란 거는 뭘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닥 같아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근데 그거를 그냥 냉정하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림 매매잖아요. 그림 보고 들어간다. 바닥 같아서. 일단 쉽게 말하게 되면은 매수 행동 자체를 여기가 바닥 같으니까 여기서 빵 들어간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빵 들어갈 거를 얼마든지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매수를 나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을 한 번에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몰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40% 정도를 매수하고 떨어지면은 밑에서 바닥에서 거기서 또한 40% 정도 매수할래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40% 여기서 40%두 번만에 매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기서 40% 하지 마시고 훨씬 더 줄이시고요, 여기서 40% 할 거 훨씬 더 줄이시고요, 줄이신 비중만큼 흘러가는 흐름에서 중간중간에 몇 번 섞어주기만 해도 훨씬 나아진다. 뭐 요 정도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저희는 이제 이거를 박스를 잘못 정한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내 욕심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박스를 정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런 박스 매매는 아예 권장하지 않나요? 뭐 예를 들면 이거를 들어가려고 그랬으면은 박스를 뭐 이렇게 크게 보고 들어갔어야 되는 건가? 뭐 아니면 이거라도 이렇게 보고 들어갔어야 되는 건가? 뭐 어떻게 했어야 되지? 또 고민이 될 것 같긴 해요. 이 박스를 보고 시작을 했으니까, 이분 같은 경우엔 뭔가 이거에 대한 좀 개선점은 없나요? 단순하게 그냥 원트로 그냥 자기가 박스를 그렸다 이거 말고 좀 잘 그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렵네요. 요번 질문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긴 해요. 그냥 솔직하게 답변 드리면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단순화시켜서 개선점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를 잘못 그렸습니다 해도 또 다른 단순화는 또 다른 욕심과 원투로 단순화시키는 건데, 제가 그냥 가장 담백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자신의 원트로 매매하지 말아라, 이 말이 사실 가장 필요한 말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박스를 잘 그릴까요? 라고 해봤자 본인의 눈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종목으로 박스를 그려서 매매를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만약에 연예님이 박스를 그리는 방법, 제대로 박스를 적용시키는 방법을 알려줄 수 없다 그러면 뭐 하다못해 뭐 이걸로는 그렇게 매매할 수 없어요. 뭐 이런 답변도 좋으니까 뭔가 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원투로 하지 말아라 이러면은 막 아무런 감이 안 잡히잖아요. 이게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헛다리 짚고서 그 헛다리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에 가깝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박스로 접근하지 않는 게 나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답변을 드릴 것 같아요. 여기서 저라면은 일단 박스로 접근 자체를 안 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그냥 박스 잡고 매매해야지가 아니라 이 종목을 놓고 보게 되면 박스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대세 하락으로 접근하는 종목을 구별하는 그 눈부터 갖춰야 되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만약에 대세 하락을 놓고서 보게 되면은 선택을 하겠죠. 선택을 한다는 거는 이 종목을 대세 하락을 받아주면서 매수를 시작할 거야? 아니면 굳이 안 할 거야? 선택을 하고 하기로 맘먹었다라고 하게 되면 대세 하락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락을 받아주는 빌드업 스타일의 매매가 차라리 현실적일 것 같고요. 빌드업 스타일 아니라 나눠가지고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를 굉장히 텀을 두고 천천히 즉 다르게 말하면 이 종목을 박스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대세 하락을 놓고서 접근을 하는 첫 번째 출발선 자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을 공략함에 있어서. 근데 출발선 자체를 박스로 고정하고서 이 종목 박스 매매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게 되면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그런 분들은 이거 박스 크게 보고서 매매하세요 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차트 고점과 저점 전체를 박스로 잡고서 접근할 것 같으면은 박스로 접근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거 이제 사실 뭐 어떤 종목을 갖다 놔도 이렇게는 할 수 있을 테니까 의미 없는 솔루션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이제 영상을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면 정말 되게 전형적인 질문과 답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애초에 뭔가 접근 방법이 틀린 상태로 시작을 해놓고서 솔루션을 계속 요구하잖아요. 주식 초보자분들이. 제가 이거를 그리면서도 이거 이렇게 많이 할 수도 있겠거니 라고 생각은 했지만 어떤 분들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야, 이게 12,000원에서 14,000원 저 누가 박스 매매해 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또 그게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에서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애초에 전제 조건이 틀린 상태에서 계속 솔루션을 찾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이게 지금 종목이 PSK 홀딩스라서 그런데 PSK 홀딩스 말고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대형주, 우량주 종목 이렇게 고점에서 박스권 매매 많이 하시죠.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뭐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워볼게요. 뭐 이런 거? 네,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뭐 LG화학, 삼성전자 아니면은 되게 많잖아요. 네. 이거 카카오뱅크 여기서부터인데 이제부터 시작인 종목인데 여기 그래 뭐가 박스 그림 나오네 라고 해서 이때 막 들어간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좀 눌림목 같고. 근데 이렇게 된 거거든요. 흐름은 거의 똑같죠. 그럼 이거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카카오뱅크 나쁜 놈 뭐 이렇게 되는데 애초에 뭔가 좀 접근 방법이 틀린 상태에서 계속 뭔가 솔루션을 찾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거에서도 계속 내가 박스를 잘못 그렸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것인가? 라고 해서 여기에 물 탔는데 더 떨어졌어. 내가 박스를 잘못 그린 것인가? 뭐 또 이렇게 계속 가는 건데 애초에 접근 방법이 틀린 케이스겠죠, 이것도. 자, 뭐 좀 여러분들께 저희는 이제 좀 자주 그렇죠. 생각의 포인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그런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했던 질문과 언니님의 답변이 그런 쪽으로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자주 말을 했는데 올바른 출발선에 서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출발선에도 제대로 못 서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고 나서 주식 경력 1년, 2년, 3년, 5년, 10년 오랜 기간 쌓아갑니다. 출발선에도 안 쓴 상태로 어디 일로 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 놀고 계신 거죠, 계속.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있고요. 그거를 계속 이제 출발선에 세워드리는 역할을 저희 유튜브에서 많이 해드리고 있고, 이 이후의 단계들도 예전 영상들, 앞으로 영상들에서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과거 영상들도 한번 쭉 보시고, 앞으로 영상도 구독해 두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출발선에 좀 서서 제대로 해보고 싶은 분들, 나는 출발선에 제대로 서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기서 제대로 가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갈피를 못 잡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에 오시면 또 이 영상하고 다르게 또 실제적인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클럽은 저희 영상 하단부에 설명란에 링크로 공지를 해뒀고, 공지에 가입 신청 방법까지 안내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살펴보시고 한번 가입 고민해 보시는 것도 권장드려 볼게요. 저희는 다음에 더 도움되는 주제들로 여러분들하고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